반갑습니다. 정답원입니다. 6월 모의고사 감상평 들고 왔습니다. 제가 시험장 들어가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총평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마음이 좀 그래요. 중간 점검은 언제나 가혹하다. 제가 이렇게 부제를 붙여봤는데 6월 모의고사 기대만큼 잘 봤다 하는 학생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쉬웠다고 느끼면 주변이 다 쉬웠다고 하니까 실제로 까보면 등급 컷이 생각보다 높아서 실망을 할 것이고, 만약에 어려웠다 그러면 이거 나만 어렵잖아 이러면서 또 결과를 보고 마음이 안 좋고 이럴 거란 말이죠. 원래 그렇습니다. 수험생활의 이 중간점검 시험들, 특히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하는 6월, 9월 모의고사는 대체로 이래요. 잘 보신 분들은 정말 고생하셨고 잘하셨고, 못 보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는 맙시다. 알겠죠? 제가 오늘도 멘탈 세팅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요 문항 리뷰가 궁금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세트별로 리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모의고사 이후의 공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멘트 드리고 마무리 인사하고 끝냅니다. 난이도 평가를 먼저 해볼까요? 감히? 네. 초고난도 문항이 없어서 제 생각엔 좀 무난했다, 구성 자체가. 근데 초고난도 문항이 없는 거랑 시험지 전체 운영이 쉽다, 이거는 별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은 선택 과목에서 굉장히 버벅였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언어와 매체의 언어 파트가 어려운 걸 물어본 건 아닌데 그 하나의 문제 안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온 문장 분석 있으면 보통은 문장 5개를 놓고 혹은 뭐 3개, 4개 놓고 이거 분석해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 생각을 좀 여러 번 해야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시험 운영 자체가 좀 곤란해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통과목 위주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볼 때는 실수를 유발하거나 기초 개념을 저격하는 선택지들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서 걸렸다 그러면 시험 운영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죠. 채점하고 나서 살짝 허무함을 느끼는, 내가 이걸 왜?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댓글에 쟤 맨날 매해 반복되는 얘기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해 3월, 5월 교육청 모의고사 있죠. 그 모의고사에 대한 고3과 N수생의 반응의 격차가 제가 생각할 땐 올해는 좀 심하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이번 현장에서 느꼈을 6월 모의고사의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 실제 등급 컷, 1등급 컷, 요거는 좀 높을 수 있다. 어차피 1등급 컷은 상위 4% 학생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등급 컷 좀 높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독서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독서 전반적으로 평을 좀 하자면 제시문의 최대 허용치에 비해서 선택지가 좀 쉬웠다. 제시문을 읽을 때 이거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싶은 느낌으로 읽어갔거든요. 그런데 선택지가 좀 많이 허무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씩 보면 1에서 3번? 요거는 여러분 동형 처음 듣는 표현이죠. 언어와 문자를 구분하는 사고방식. 물론 저랑 같이 언어 매체 공부하신 분들은 담원이가 말했던 거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었을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문제나 글이 어렵진 않았다. 넘어가죠. 4에서 9번. 제 생각에는 요번 세트에서 학생들이 제일 오랫동안 풀었을, 물론 기니까 오래 풀었겠지만 7번 문제에서 고민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제 추측상으로는. 그래서 4에서 9번을 최고난도 제시문으로 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독해 전반적인 포인트를 보자면 제시문 나의 이야기들을 가랑 연결 짓는데 나가 가의 예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결성 안에서 글을 읽을 수 있었냐, 그게 독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는 7번 문제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문제를 풀 때 관찰해야 되는 제시문의 부분, 거기에 상위 정보랑 예시를 대응시켜 놨어요, 글쓴이가. 근데 상위 정보를 2개를 주고 예시를 하나 줬는데 이 예시가 상위 정보 2개 중에 어디에 대응하는지를 명시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관관계를 알아서 찾아냈어야 돼요. 그래서 독해 과정에서 그걸 잘했다, 예시와 상위 정보를 잘 대응시켰다면 7번 문제 보자마자 답을 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많이 버벅였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릴게요. 뭐 자세한 얘기는 다 제가 해설해서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음에 10에서 13번. 비주얼과
막 알파벳 나오고 소재와 이런 거 대비해서는 문제가 많이 쉬웠죠. 독해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수소 운반이라는 최상위 정보, 이 큰 틀 안에서 딸려 나오는 하위 정보들을 잘 조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했다. 그랬을 때는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수소 몇 개냐, 뭐 3개냐, 6개냐, 뭐 이거 있잖아요. 그 부분 실수 안 하려면 최상위 정보 이해하는 게 중요했다. 이 정도. 다음에 14조 17번. 철학,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추상적인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개념 이해하는 과정에서 예시를 잘 상위 정보에 대응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독해 포인트인데 지금 제 말도 좀 추상적이죠?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해설 강의에서 해드릴 거고 전반적으로 독서 문제들이 초고난도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풀면서 좀 무난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몇 개 문제를 좀 실수해서 선택지 판단이 안 됐을 수는 있는데 문학을 보겠습니다. 문학은요. 독서보다 문학을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학 접근의 기초 개념 부족했으면 좀 방황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18에서 21번입니다. 소설을 읽을 때 인물 장면 구분하고 감정 추적하고 일단 얘가 기본기거든요. 그래서 인물의 발화, 서술자의 서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 장면이 바뀌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보기 박스에서 말하는 외화, 내화의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다. 요 장면 구분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읽으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겁니다. 혹은 그냥 막 읽었는데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장르 불문하고 문학은 감정을 추적하는 읽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중 인물의 감정과 행위 사이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편지를 찾으러 가는 행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분명히 이 행위랑 연관된 감정들이 있는데 이 인물이 감정을 먼저 느끼고 그 감정 때문에 행위를 했냐 아니면 이러한 감정이 느껴질지 아닐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동기로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감정이 유발됐냐 제가 감정의 이유를 추적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수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 맞춰서 복습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다음에 22에서 26번입니다. 여러분 이 고전 운문이든 현대시든 나와 있을 때 독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구경을 한 다음에 선택지에서 시키는 걸 열심히 해보려고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판단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작품이 정해졌을 때 그 작품에서 낼 문제와 정답의 방향은 이미 끝난 거예요, 세팅이. 문제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예를 들어서 22에서 26세트는 이 작품들의 중심 내용이 다 기행이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뭘 받고 뭘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분들, 이 사람의 이동, 그 이동에 따라 관찰한 것, 그 관찰에 따라 느끼고 생각한 것, 이게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해하는 과정에서. 근데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작품을 구경만 했기 때문에 선택지를 풀면서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글의 맥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선택지가 가리키는 단어의 파편을 보기 때문에 자꾸 실수한다. 그런 부분들을 초점 맞춰서 복습해 보시는 걸 권장. 다음은 27에서 30번, 31에서 34번인데 이것들은 공통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성은 무난했어요. 그리고 EBS 연계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 입세에서 OT에서도 말씀드리고 기타 제가 캐스트 및 등등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최근에 출제의 경향은 기출 중심으로 연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만 잘 봐둬도 여러분이 원하는 연계 효과 충분히 볼 수 있다. 물론 이건 확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EBS는 가성비를 좀 따져야 되거든요. 내가 투입하는 시간 대비 얻는 효용 그랬을 때 이 균형, 밸런스, 딱 그 황금 밸런스의 지점이 기출 공부에 있다. 그래서 마지막 입시에 공부하신 분들 이번에 2번 세트 다 우리 기출 연습한 거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에 공감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이 EBS 공부한 것과 보기 박스 3종 문제 푸는 거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그냥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기 3종 문제 풀려면 결국에는
제시본의 중심 내용과 보기 박스의 설명과 선택지 사이 연결고리를 잘 파악을 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제가 다풀담 문학 주제 3 하라고 굳이 이용고 직전에 캐스트까지 찍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신 분들 좀 체감했나? 예. 그래서 요 공통 코멘트를 드리고, 그 다음에 현대식 파트에서 한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여기 개념어와 작품이에요. 그 첫 번째 문제 있잖아요. 표현 방식 문제 보면 뭐 공감각 이런 거 나오고 막 나오니까 그 표현 방식들을 검색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접근 방식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제가 다풀담 문학 주제 2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표현 방식, 서술 방식 관련 문제들은 작품의 형식과 관련된 요소로서 출제 매뉴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 형식, 작품의 형식이 작품의 중심 내용과 관련성이 굉장히 깊다는 걸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접근하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출제 지침이 이거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공감각적 심상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멀리 놓고 보는 거야. 싹. 중심 내용 제일 잘 표현하는 거 뭘까? 이렇게 해서 그냥 답만 띡 찍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해설 강의에서 또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잘 느끼셨죠? 네, 좋습니다. 다음에 선택 과목인데요. 뭐 코멘트를 따로 드릴 건 없습니다. 만약에 오답이 낮거나 시간이 오래 걸렸거나 하면 여러분이 선택 과목에 시간을 안 쏟았기 때문일 확률이 99.9%죠. 선택 과목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빨리 풀리고 정답률 100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언어 파트만 해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DM을 몇 개 좀 받았어요. 서운하다. 그래서 자,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6월, 9월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선택 과목 전문항 풀이를 풀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2년강 들으시는 친구들도 저희가 현장 강의에서 따로 요거를 선택 과목 해설을 못하기 때문에 풀 서비스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물론 해설지는 다 드릴 거지만, 어쨌든 그냥 풀 서비스를 통해 제 해설만 보실 분들 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전체 풀이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해설 강의에서 자세한 얘기 해드릴게요. 총평 뭐 할 거 없지, 선택 과목. 다음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멘탈 세팅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6월 모의고사는 힘을 좀 주셨을 거예요. 진심을 다하고 나면 그때 후회가 밀려오거든요. 이게 수험생활에서 모의고사의 특이야. 여러분 이번에 끝나고 나서 어때? 3월부터 진작 이렇게 할 걸,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뭔가 6월을 위해서 직전에 막 스포트 냈던 사람들, 육모 딱 치면서 느꼈지? 뭔가 될랑말랑 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시험을 보러 온 느낌 있잖아, 그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 아니야. 3월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좀 더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맞죠?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돼. 알겠죠? 지금부터 해. 그러면 여러분 수능 날은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9월 모의고사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점검 기회에 대해서 다 전력을 다한다. 그 다음은 6월 모의고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고3 학생들 특히 미래 예측하지 마요. 왜 그러니? 유명한 말 있잖아, 수미잡이라고. 알죠? 이 6월 모의고사는 미래 예측의 수단이 아니고요. 여러분 현재 상태 진단의 수단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고3 학생들 맨날 하는 얘기야. 쌤, 저 6월에 이 모양인데, 5달 공부해서 이 모양인데, 저 최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유.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버리면 안 된다고. 알겠죠? 하지 말고 시험지를 딱 봤지. 그럼 여러분 현재 상태가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목표치가 여기고 내가 여기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요 정도 하시면 완벽해요. 멘탈 세팅. 제가 뭐 그전에 잔소리 비슷한 것들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해드릴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에 6월 모의고사 이후 공부인데 뭐 복잡한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시험지에서 여러분 약점이 발견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월부터 5월까지 공부해온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을 비교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실현하지 못한 것들이 있죠.
그걸 체크해. 그래서 과거의 공부에서 내가 뭘 놓쳤는지를 확인하고 보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강생이다. 그러면 다볼람, 나풀람 교재 보시면 이렇게 세부 학습 목표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에 틀렸던 문제들 혹은 헷갈렸던 문제들 다볼람, 나풀람을 잘 찾아보시면 혹은 5월 전략까지 잘 찾아보시면 다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그럼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뭘 좀 찾아볼까? 내가 안 푼 문제 중에서 적용해 볼 만한 거 없나? 이런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희 수강생이 아니셔도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커리큘럼이나 활용하고 있는 교재나 똑같은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모의사 이후에 이 작업을 한 일주일? 전과목 해야 되니까. 근데 물론 제가 전과목 코멘트를 못 드리죠? 국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한 길면 일주일 정도 필요하겠죠? 나 이거 부족했군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들을 다른 문제도 찾아보고 막 정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 계획표, 선생님 세소식의 학습 계획표에다가 이 6월 모의고사 해설 및 기타 등등을 바탕으로 복습하는 기간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거 참고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육모 관련 콘텐츠 일정 안내입니다. 변경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총평은 지금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약속 지켰죠? 다음에 해설 강의인데 현장에서 전문항 풀이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합니다. 1번부터 34번까지의 자세한 독해 과정과 풀이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일 빠른 일정은 목요일 아침. 러셀 담기숙 보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저녁에 여기 세종의 너희가 꽃이다. 그리고 평촌 대치 러셀 쭉 돕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촬영을 어디선가 할 겁니다. 해서 현장 풀버전 여러분이 패스 있으면 보실 수 있도록 유료 강의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풀서비스 해드릴 건데 제가 지난번에는 풀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를 했냐면 주요 문항 공통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는 언어 파트 주요 문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선택 과목 전 문항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날짜는 밀지 않겠습니다. 금요일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부지런히 제작을 해서 꼭 이 시기에는 완벽한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비는 항상 전력을 다해야 된다. 제가 3월에도 5월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과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장기 레이스에 굉장히 치명적인 악재예요. 사람이 행동을 할 때 되게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수험생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나이 때에는 이 대학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커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물론 제 나이 돼서 돌아보면 물론 제가 서울대 나오고 이런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겠지만 제 나이 돼서 돌아보면 뭐 굳이 서울대 아니어도 됐다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여러분 수험생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소한 결과 하나하나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돼. 나 어떡하지? 막 결과 조금 좋으면 막 기분 들뜨고 조금 안 좋으면 막 한없이 우울해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월 모의고사 결과가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9월, 10월 다 마찬가지야. 수능날 그냥 결정되는 거고 그 수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하는 과정인 거지. 근데 그 피드백이 이 좀 유의미하게 이루어지려면 모든 기회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말고 중간에 뭐 7월, 뭐 10월 기타 여러분 사설 모의고사니 무슨 뭐 재종 계신 분들은 뭐 뭔 모의고사니 전대 실모니 다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긴 얘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해설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